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법적 근거와 도시계획시설의 유형과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기반시설이다라는 거죠. 도시의 어떤 하부 구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 또는 이동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그 부분들을 뒷받침해주는 기반시설이 되는 부분이 그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중에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도시계획 체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국토 전역에 대한 국토계획이 있고요. 그다음 행정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구역이라 하면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가 행정구역이 되는 거고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또는 진주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원시 도시계획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도시계획 내에서 필지 단위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필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공간을 국토 전체 그리고 지역이나 도시 그리고 하나의 필지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계획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국토 전역에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기본법에서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이다라는 거고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종계 시도 종합계획, 도의 장기 발전을 수립하는 계획이죠. 20년 단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로서 충청도 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군 종합계획 부분에서는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이다라는 부분이고 지역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계획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 배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특정 지역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정 지역 계획이라는 부분이고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린벨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공장들을 신정수하거나 대학 같은 것을 새로 설치할 때 수도권 내에서는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 성장 억제 지역에는 어떤 시설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거 있고요. 강력권 개발 계획, 그리고 특정 지역 개발 계획, 개발 촉진 지구 계획 등등이 이 지역 계획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문별 계획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문, 요거는 지역이죠.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요. 요건 어떤 부문을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만계획, 전국 항만계획, 전국 공항계획, 전국 도로망계획,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또는 수도 정비계획, 상수도죠. 상수도 정비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문별 계획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기본법에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기본법은 정말로 기본적인 내용,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보다 더 상세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앞서 얘기한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면은 2003년 1월 1일 시행됐다는 건데 이때부터 이 다른 법이 있었는데 그 법들이 통합되어 가지고 새롭게 거의 완전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 1월 1일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각각의 개별법들이 각각의 개별의 내용에 대해서 계획 수립과 그리고 시행에 관한 내용을 갖다 담고 있었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되어 가지고 시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강력 도시 계획이 있고요.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기본법에서는 20년, 30년 정도의 어떤 보다 종합적이면서 장기적인 비전과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광역계획권 장기발전계획,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강주권, 대전권 또는 뭐 세종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또 세종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시장이 입안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죠. 도시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도시들 수원시, 기진주시, 청주시, 뭐 세종시 이런 어떤 각각의 시, 군도 해당이 됩니다.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아마 요게 이제 입법되고 수정되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보다도 더 어느 도시에 또는 어느 군에 20년 장기 발전 전략을 각각의 부문별로 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라는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실천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도시기본계획의 실천계획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현 수단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크게 도시계획과 관리 수단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플러스로 사업수단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실행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계획관리 수단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용도지역지구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닝이죠. 조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뭐예요? 공업지역, 여기는 제1종 근린생활,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녹지지역,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 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용도지역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을 동시에 같이 병합해서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용도지역이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조닝 디스트릭트라고 그러는데, 용도지구는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지구 내에 중첩시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역에 미관지구, 풍치지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도시의 미관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도시의 풍치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등등의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용도지역은 상호 배타적으로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또 다른 용도지역을 얹힐 수 없지만, 용도지구는 서로 중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좀 도시 설계적인 관점에서 시설의 배치, 위치, 그리고 주차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진출입구는 어떠냐, 벽의 색깔들이 어떠냐, 이제 건물의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보다 더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 차원에서 관점에서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관리 계획에서 이 세 가지 주로 이제 중요한 실현 수단이 되는 거죠. 조닝가,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얘기의 관리수단은 우리가 개발 제한구역,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 부분에 대한 얘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고요. 이 개발 제한구역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군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 외곽 지역에 벨트 형식으로 건물의 신정설이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엄격한 법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제는 2000년대 초반에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위헌이 됩니다. 너무나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들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0년 1월 28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및 수단 사업소는 도시개발 사업계획이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도록 되는 정비사업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신규 개발이 되겠죠. 도시 지역 내에 시군 도시 행정구역 내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따라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계획은 기성시가지, 기존 시가지 내에 정비, 가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실현 수단이고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학습하게 될 공부하게 될 주요 내용은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다루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수립하는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과 그리고 구상 같은 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우리가 이런 어떤 용도지역 지구계획이라든지 기반설치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주요한 실현수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 제43조 2항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앞서 얘기한 내용과 똑같죠.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공공복리를 정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럼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느냐? 물속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아니면 땅 밑에도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땅 밑에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그리고 지하차도, 또 지하터널 또는 지하철도 등등이 되고 공중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됩니다. 공중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가철도, 고가도로, 그리고 고가보도 등등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수중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저터널 또는 해저 케이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상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대부분의 시설들이지만 지하나 수중, 공중, 수상에서도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뭐예요? 반드시 그 시설의 종류와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사전에 적극적으로가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령하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한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영어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 그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라고 될 경우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만 특별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보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률을 따르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계획, 다른 타 법에서 얘기하고 있더라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부분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단 비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도 조례로 정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분에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그 시행규칙 내에서도 뭔가 그 시군 내에서 또 조정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2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 시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별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여기서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것은 터미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궤도, 운하, 그리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학원까지 교통시설로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이라는 부분은 공간을 갖다가 규정 짓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을 공간시설이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 및 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유통설비, 수도, 전기, 가스 설비, 방송통신, 공동구, 시장, 송유설비 등등을 갖다가 우리 유통 공급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건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그리고 반드시는 아니지만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이 대한 내용이고,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건위생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배차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7가지 대분류항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어떤 도시 기반 시설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통합되어지기도 하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궤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궤도법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교통시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도 실질적으로는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 때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라는 부분에서는 주차장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란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 시설들은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도로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죠. 보면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있네요.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가 더 생겼는데 한번 좀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도로, 지하 도로, 여기 하나가 생겼죠. 보행자 우선도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 부분이 최근에 만들어진 도로인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도로라고 얘기하면 자동차를 위한 도로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도로 속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 이 보행자 우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가 이렇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추가되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이 부분을 갖다가 다루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것이 언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예전에는 자동차의 이동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시대였다고 그러면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죄송합니다. 우선하는 도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서 새롭게 추가로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행자 우선 도로는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런 사람을 우선하는 도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이 공동차고지는 주로 화물 자동차를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얘기,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뭔가 또 세분해야 되고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얘기를 하고요.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43조 2항과 통법 시행령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 각각의 도시계획시설은 또한 타법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법률에서도 내용을 참고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속국도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부분, 주차장은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고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도시철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KTX 같은 SRT 같은 건설촉진법이 따로 있고요. 삭도와 궤도에 관련된 법률. 항만은 항만법, 응항법에 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 같은 경우도 전국 항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공항도 마찬가지 항공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 기계 검사 시설과 운전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학원은 학원 설립 운영 및 가해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또한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공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게 되면 도시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유원지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통 및 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시장이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축산법은 이제 축산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유통업무 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도공급 설비는 수도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공동구는 소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도시의 그 선적인 시설물들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거대한 공동구를 만들어서 지하에 거기서
선 같은 것을 연결을 하고 또는 수도 설비를 갖다 연결을 하면은 거기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또한 고장이 났을 때 쉽게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 보안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구가 한번 잘못되게 되면 그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보안 시설로 군사 보호 시설로 또한 정의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그리고 가스 공급 설비는 도시가스사업법 등등을 볼 수가 있고요. 유료 저장 및 송유 설비는 석유사업법, 소방법에 의해서 되는 게 있고, 열 공급 설비는 집단 에너지 사업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관련 법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청사는 아무래도 개별 건축법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연구시설도 마찬가지 건축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문화시설, 각각의 문화시설에 대해서 공연이라든지 과학관, 육성법,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각각의 문화시설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체육시설 마찬가지. 하천은 하천법이 따로 있고요. 그보다 더 작은 하천은 또 국가에서 또 관리하기 힘든 것들은 소하천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저수지, 하천법에도 있구만 댐건설 관련 법률에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방조, 유수지 설비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도축장은 축산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법,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등등, 그리고 폐차장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저는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오겠습니다.